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꼭 알아야 할 매일매일의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님의 리튬, 니켈 가격 저점 찍었나 기지개 펴는 K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원료로 쓰이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반등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 상승은 양극재 판가를 높이는 요인이 돼 양극재 생산 기업은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되죠. 17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평균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72.67위안으로 8월 70.55위안, 9월 72.7위안에 비하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8월 중순과 9월 초 69.5위안으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튬 공급 감소가 예견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은 지난달 11일 중국 장시성에서 운영하던 리튬 광산 생산 작업을 일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하는 곳인데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미국의 앨버말도 지난 7월 호주 해머턴 리튬 가공 공장의 확장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등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감산을 하는 것처럼 리튬 생산자들이 생산 능력 증가를 중단하고 확장 계획을 보류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판매 당시의 광물 가격과 연동되는 양극재 가격의 특성상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인 레깅 효과를 낼 수 있어 이 같은 광물 가격 상승은 양극재 회사들에게는 호재로 풀이됩니다. 싸게 매입한 광물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지금 광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양극재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나락을 간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겠죠? 핵심 광물의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면 배터리 업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극재 기업들의 투자 중인 분들은 관련 소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리츠증권 장재영 애널리스트님의 포스코홀딩스 리포트 철강과 2차전지의 불편한 동행입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이 다들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현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7,34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4,52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나 친환경 부문이 포스코퓨처엠의 증이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37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4분기 예상은 9월 24일에 발표된 중국 부양 패키지에 의해 10월 말쯤 발표되는 추경과 12월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 양회까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추가 부양책으로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판매량 개선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철강 부문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도 4분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만 업황의 개선을 동행지표 및 선행지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기에는 일러 보여서 실적 추정치보다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멀티플 확대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과 변동성에 기반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메리츠증권 노우호 애널리스트님의 LNF 리포트 인베스터 데이 후기입니다. LNF가 신규 가동을 앞둔 대구 구지 3공장에서 투자자 대상 설명회 및 양극재 제조 공정 라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LNF는 2024년 연중 재고평가 손실 반영으로 영업 적자가 지속됐는데요. 원재료를 자급했던 NCM523의 고객 사양 출하 부진과 원재료 가격 급락의 영향인데요. 역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기사의 내용처럼 최근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축소하고 하이니켈 제품 위주의 판매 믹스 변화에 재고평가 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되려 2025년 최대 1,500억 수준의 재고평가 환입을 예상하고 있어 연간 수익성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70 플러스 및 4680 전지에 탑재 예정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력으로 고객사로부터 올 하반기 품질 인증이 마무리되어 연말 기점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2170 플러스 배터리는 25년 상반기 생산 예정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탑재될 예정으로 신규 차종 출시 일정에 따른 고객사의 배터리, 셀, 소재 구매 움직임과 시장 경쟁력이 검증된 모델로 비관적인 수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하이니켈 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LFP와 전고체용 양극재 양산 로드맵도 공개했는데요. 26년부터 27년 고전압 미드니켈 출시 예정으로 전방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도달 단가 경쟁력 확보에 대응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LNF는 23-24년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들의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보완해 기업 가치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업황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아쉬울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LNF는 영업활동 포트폴리오 강화와 2024년 영업적자의 기저효과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 폭도 국내 양극재 기업들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도 예전에 LNF로 재미 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개인적으로도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